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건강교육, 지난주까지 신체운동 했고요. 건강부터 오늘 보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문제도 많이 풀고 되게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이제, 나 왜 이렇게 못 풀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못 푸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딴 데는 아직 개론하고 있는 데가 허다해요. 대체로. 그리고 이제 문제는 거의 안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어도 우리처럼 수준 높은, 난이도 높은 문제는 안 풀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실제 문제의 수준은, 쉽지 않다. 전부 다 응용이고, 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그런 문제의 수준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시험장에 가서 풀면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써지죠, 지금. 근데, 나중에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런 게 있구나.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그런 거를 자꾸 모델링을 통해서 배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확인 문제 풀 텐데, 오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계속 막 지난주에도 좀 어려운 문제 풀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 앞에 이제 건강 안전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이건 이제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과 관련된 누리과정 문제, 예, 그리고 뭐 또 안전하고 신체운동 건강 이런 게 이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개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제 막 이해하고 이제 한 번 정도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완벽 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써져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해설해 놓은 것도 보시면은 해설이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확인 문제 해설은 또 아주 자세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안전은 사실은 그냥 한번 봐두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왜 안 되지?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거는 너무 이렇게 좀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태도가 아닌 거라 선생님들이 왜 안 써지지? 자꾸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그 슬럼프에 빠지시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의 취지하고 너무 달라요. 그럴 바에는 문제를 안 푸는 게 나아요. 아셨죠? 근데 저는 선생님들을 일찌감치 준비시켜서 빨리빨리 잘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가게 해드리려고 막 애를 쓰는데 나 왜 못 풀지? 이러고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시면은 그거는 정말 저의 마음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거예요. 멘탈을 좀 강하게 부여잡으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갈대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수험생은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의 마음은 약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대 같아질 수 있지만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그 생각을 기억을 해주세요. 아니 지금 이제 개론 끝나고 강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 써지면은 그러면 선생님의 머리가 이제 컴퓨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답을 쓰실 때 제가 이제 개인지도 하면서 또 많이 느끼는 건데 답을 쓰실 때 우리가 서술형 답을 쓰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수험가에서 서술형 답을 아무렇게나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난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채점관들은 답을 읽어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채점관들은 답을 읽어봐요. 그냥 왜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안 읽어보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왜? 채점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회입니까? 그리고 이 채점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다른 일 하다가 대충 와서 돈 받고 알바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채점관 초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수준급의 사람들을 초빙을 하고 그리고 그 채점 루브릭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채점 루브릭을 만들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출제는 대학교 수준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학교 수준들을 초빙을 해서 1차적으로 출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한 달 전에부터 이제 감금돼 갖고 출제를 해요. 그리고 2주 뒤에는 검토위원들을 다시 초빙해요. 그 사람들도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다 감금돼 있어요. 감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못 나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시험장에 딱 들어가고 나면 그때 이제 해방돼서 나가는 거예요.
전화 통화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차로 문제 만드는 팀이 있고 2주 뒤에 그러니까 이제 한 2주는 겹치죠. 근데 2주 뒤에는 검토위원들이 따로 들어가서 다시 디스커션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루브릭 만든 거, 이 사람들이 채점 루브릭을 만든 거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완성해서 채점관들한테 내려줘요. 근데 채점관들이 대체로 교수들 아니면은 단설, 병설, 원감, 원장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막 대충 살아온 분들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단설, 병설, 뭐 유치원에 사립도 뭐 마찬가지지만 근무해 본 적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원장, 원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대충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쵸? 굉장히 철저해요. 엄청 꼼꼼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 사람 사이코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꼼꼼해요. 그리고 자기 커리어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험지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시험지를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에 투자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막 대충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돼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수험생들이. 채점 이상해서 만약에 흠결이 있으면은 가만 안 둬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그런 거에 내 목을 이렇게 걸고 돈 아끼려고 나라 돈을 갖다가 그 채점관 한 명 덜 뽑고 내 모가지 날라가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성정이 이제 우리 유아교육 하는 분들이 되게 꼼꼼해요. 임용 붙은 분들이 꼼꼼하거든요. 보세요. 선생님 주변에 친구들이 나중에 경력을 쌓아서 임용 붙기도 힘든데 임용 붙은 분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원감 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감 원장이 될 때까지 1년, 2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나의 커리어가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대충 읽지도 않고 막 다 맞다 해주고 막 다 틀렸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읽어요. 다 읽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은 물론이고 석사 논문 쓸 때도 저는 놀랐어요. 그 교수가 그렇게까지 읽을 줄 몰랐어요. 제가 제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땐 대충 했겠죠, 그쵸? 이제 커서 이제, 까이면서 지도교수한테 혼나고 뭐 개발원이라든가 평가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대학원생이면은 또 알바도 하고 연구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막 단련이 돼서 그렇지 처음에는 이게 대충 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나보다 내 글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맞춤법까지 다 고쳐놨더라고요, 교수가. 그러니까 그거 되게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가 엄청 바쁜 걸 내가 아는데 그렇게 바쁜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있잖아요. 다 고쳐놓은 거예요. 다 고쳐가지고 제가 너무 잘 못 썼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교수가 너 지금 나 일 시키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메모를. 그래갖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다 읽는구나. 전 놀란 거예요. 진짜 내가 쓴 걸 다 읽네.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교수가 읽는다는 걸 알고 엄청 열심히 썼던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잖아요. 대학생 때 레포트 같은 거 내잖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란 게 이제 나중에 대학원생 되고 알았는데 교수가 제 학점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1학기 때 줬던 제 점수 있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또라이 같아 이렇게 생각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철저해요. 선생님들 생각보다. 그리고 저도 다 기억해요. 선생님들 저도 이제 거기서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뭘 했는지 저하고 이제 커넥션이 있은 선생님들 답안지하고 다 기억해요.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선생님들이 썼던 글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개인지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어떤 문제 틀렸는지 답을 그때 어떻게 썼는지가 몇 년 전 것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 얼굴하고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답을 그리고 읽는 속도가 선생님들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걸 다 읽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왜냐 하냐면 글을 쓰면서 이 채점관이 다 읽어본다는 생각을 하고 쓰셔야 돼요. 그걸 근데 이제 대학 교수들의 생리를 너무 모르니까 대학 교수들은 평생 글을 읽은 사람들이고 글에 되게 철저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음악
평생 음악한 사람들은 자기 악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를 하면은 우리는 잘 못 듣는데 뭐가 틀리는지가 예민하게 소리를 딱 구별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서 소리가 좀 남들보다 좀 예민하게 걸러지긴 해요. 그러니까 반음 낮은지 높은지 튜닝이 조금 잘못된지 제 귀에도 들리거든요. 근데 저보다는 훨씬 더 예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듣거든요. 너 왜 그래? 딱 얘기해요. 근데 그 교수들은 글을 읽은 거 있잖아요. 글을 평생 읽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 딱 보면은 이게 많은 게 보여요. 저도 이제 개인 지도하면서 선생님들이 뭐 약간 놀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글 쓸 때 좀 그 자리에 앉아서 쓰지 않고 카페 같은 데서 썼죠. 시끄러운 데서 썼죠. 그러면은 교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게 이제 글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글씨 같은 거, 글씨체라든가 글 쓴 거 이런 거 보면은 선생님 이거 되게 막 이렇게 좀 방황했죠 지난주에 이런 게 보여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자리 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자리 필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글에 딱 보여요 그런 게. 그래서 그만큼 예민한 사람들이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 글을 읽는다는 거를 알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글 쓴 거 보면은 무슨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합격생들이 쓴 서술식 답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얼만큼 아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명확하게. 자, 그래서 서술 답을 쓸 때,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문제도 안 봤잖아요. 그냥 서술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감염병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 반응이다. 이게 이제 감염병에 관한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해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쓴 건데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걸 썼지만 왜 이런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것이며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인지가 굉장히 짧은 문장 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하원칙에 맞게 왜 이런 게 나타났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키워드들 핵심 키워드들 종류 이런 게 딱 들어가요. 공부가 잘 된 분들은.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문제를 안 봤는데도 알겠잖아요. 근데 제 답만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수험생이 아니고 이미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니까 이렇게 쓴다 치지만 합격생들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쓴 답을 딱 보면은 뭘 썼는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불합격생들 답을 보면은 무슨 말을 썼는지 막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몰랐는데 수험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키워드만 나열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지 절차는 어떠냐 하면 문제를 딱 읽어가지고 내가 이걸 아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몇 가지의 단어들이 떠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딱 읽잖아요. 문제를 딱 읽고 이게 내가 아는 거면은 몇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건데 선생님들은 이제 그게 문장 형태로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어들 막 생각의 덩어리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나는 키워드를 막 그냥 막 갖다 집어 써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얘 뭐라고 쓴 거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고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합격생들 답안지는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뚜렷하게 알 수 있게 써 있어요. 누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써 있는데 불합격생은 이제 단어들이 막 떠오르면 막 급하게 막 쓰는 거예요. 거의 초안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단어들만 나열해 놓는 거는 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문제를 읽고, 일단 생각의 덩어리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쓰고 싶어 하는 거지? 그거를 정리를 하셔서 차분하게 말이 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공부가 안 돼서 그냥, 그 필사도 많이 해오시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필사 해온 거는 이제 공부 계획만 제가 짜드리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셔가지고 답을 좀 써오시면 제가 문장을 다 고쳐드려요. 문장을 다 고쳐드리는데 이게 문장을 선생님 이런 말 하고 제가
도대체 모르게 써놨는데 완전히 뭐 단어들만 나열해놓고 너무 무성의하게 써놓은 거죠.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완전히 무성의하게. 그 합격생들 답안지, 수석 합격생들 답안지 보면은 저 이거 진짜 잘 알거든요. 저 이거 확실하게 알아요. 점수 주세요. 이런 게 너무 보여요. 근데 그 불합격생들 답안지 보면은 그냥 쓰라고 하는 걸 쓴 게 아니고 내 멋대로 쓴 거예요. 내 멋대로 써서 점수를 주던지 말던지 네 맘대로 해라 휙 집어던진 그런 답안지예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쓰시지 않았겠지만 답안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의 덩어리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초안을 할 수 있어요. 초안하면서 이게 지금 뭐라고 묻는 거지? 이 문제에서.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읽고 무슨 말을 쓰고 싶은 거지? 그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문장은 2문장, 3문장으로 쪼개도 괜찮아요. 말이 되게 쓰시라고요. 말이 되게. 아셨죠?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말이 막 안 되게 써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키워드만 막 대충 써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 채점자들을 너무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채점자들은요. 완전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아무나 또 채점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장 원감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채점표를 만들어서 루브릭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사람들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아니 평생 그 일을 한 사람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거를 갖다가 대충 써서 휙 던져주면은 되겠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답안지는 교육감한테 직접 주는 편지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감이 뭐 나 좀 싫어하면 어때요? 바뀌는데. 성과면 바뀌는데. 그죠? 내 인생을 건 이 답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정성을 들여서 무슨 말인지는 알게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답안지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막 써놔요. 무슨 말인지 알게 일단 말이 돼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을 썼구나. 읽고 이해는 해야지. 우리말을 썼는데.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게 쓴 분들은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 하면은 얘 공부 안 했네. 이렇게 읽어요. 자, 그리고 명심하실 거는 채점자들, 출제자들은 선생님들이 보는 수험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험서에 써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쓰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수험서에서 읽은 거 외운 거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막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수험서를 그대로 외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여기저기 있는 뭐 진술이나 단어나 이런 게 막 머릿속에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 그대로 이렇게 베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수험서를 쓴 지필진을 알겠지.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그 채점을 하는 분들은 그 수험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험서는 선생님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읽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이제는 제가 문제수도 더 많이 늘릴 거고 올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작년 강의하고 또 완전히 저는 다 뒤집어 엎고 있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교과서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으나 내년쯤에는 교과서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나름대로 제 강의와 시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강의도 다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피드백을 할 때 제 강의만 갖고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워낙 많은 개인지도 선생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거의 선생님들하고 통화하고 연락하고 시험지 고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지도를 하면서 수험생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저는 선생님들이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런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시간이 더해가면서 제가 이건 더 이렇게 쉽게 풀어줘야 되겠어. 이 문제는 더 이런 부분의 문제를 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훨씬 제가 계속 저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나 자료는 작년하고도 또 완전 달라요. 특히 문풀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난이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보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더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의 방향이나 문제의 유형도
그렇게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헉헉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서두르고 있으니까. 제가 특강도 그렇고 여러 문풀도 그렇고 제가 작년보다 문제의 수준이나 문제의 수나 이런 것들을 한 두세 달 이상씩 땡기고 있어요. 작년에 생각해보면 더 땡겨줄 걸. 그런 생각을 마지막엔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강사로서는 조금 손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선생님들이 절망하니까. 자꾸 헛된 희망을 주면은 내 선생님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멘붕이죠. 근데 그 학원 입장에서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서 멘붕인 거는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학원과의 관계는 끝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지금 절망을 하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구나.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초수생들은 진짜 모르죠. 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노량진을 떠돌면서 고생하다가 오시는 N수생 선생님들은 알아요. 이걸 내가 작년에 진짜 풀었어야 돼. 이거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문제를 못 풀죠, 당연히. 제가 그렇게 서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래도 제가 막 서두르면서 선생님들이 허걱대면서 따라오면은 공부를 훨씬 많이 해요. 그리고 훨씬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면서 답이 안 써진다. 답이 안 써지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또 제가 그 수석 암기장이라든지 개인지도 반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몰라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암기장 음원 파일도 드렸잖아요. 그 음원 파일이 저는 작년에는 8시간 버전이었는데 2배속으로 돌렸을 때 올해는 제가 그걸 더 땡겨서 6시간 반 정도 되는 버전이더라고요. 저는 시간을 카운팅을 안 해봤었는데 카운팅을 해보니까 올해 거는 8시간이 아니에요. 6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면 훨씬 회독 돌리기도 쉽잖아요. 자, 6시간 반 정도면 할만해요. 그래서 그거 회독을 한 10번 정도 돌리시면은 써지는 게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작년 최불합 선생님들도 답을 다 못 써요. 그동안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이 써지기 위해서는 암기가 완벽돼야 되고 이게 진짜 트레이닝이 돼야 그게 다 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선은 제가 개인 지도를 하면서 지금은 뭘 연습을 시키고 있냐 하면 선생님들께 초수생 선생님들은 일단 필사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정말 모르니까. 근데 이제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엉망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 읽는 거는 놔두고 답 쓰는 것부터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6하원칙에 맞게 답 쓰는 것부터. 그래서 지금은 제 문제를 볼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하면 제가 해설 강의를 하는 걸 들으세요. 듣고 저 문제가 저런 뜻이었구나. 답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그거를 배우시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사실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쓸 줄 알아야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거를 알려면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 먼저 제가 해설하는 걸 듣는 게 더 나아요. 들으면서 저런 문제는 저걸 묻는 거네? 이런 걸 또 파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막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은 조금 공부가 덜 되겠죠. 근데 우선은 답을 못 쓰기 때문에 문제를 알면 뭐예요? 답을 못 쓰는데. 그래서 우선은 답 쓰는 거를 연습시키는 거에 지금은 포커스가 있어요. 개인 지도도. 그래서 이제 답을 좀 쓸 줄 안다. 암기는 덜 됐어도 보고라도 내용을 알아도 못 쓴다니까요. 내용을 알아도 점수밖에 답을 못 써요. 그래서 일단 답 쓰는 것부터 지금은 가르쳐 드리는 단계이고 N수생들의 경우에는 그게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를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도 또 어디에 오류가 있냐 하면은 그 시험지에다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문제 읽는 과정에 오류가 되게 많고 첫째는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고요. 그리고 답을 못 쓰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알아도 답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답을 쓰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답을 써서 답안지에다가 옮기는 과정이 또 오류가 있어요. 전부 감점 요소가 다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틀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근데 이제 제 눈에는 이분은 왜 틀린다. 원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상하면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분은 문제 읽는 게 잘못됐어. 이분은 공부를 더 해야 돼, 지금. 그리고 암기가 덜 됐어. 어떤 분은 또 암기만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해를 좋아하고 암기만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해요, 선생님들이. 답에 다 티가 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단계마다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해서 초안을 하고, 그리고 답안지에 옮기잖아요. 그 절차에도 감점 오류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답을 쓰실 때도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읽고 한 문제 한 문제 옮겨 적는 분도 계시고 한 서너 문제씩 읽고 그 답을 해갖고 서너 문제씩 답안지에 옮기는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옮겨 적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어떤 게 점수를 받는데 유리한지도 다 해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답 쓴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어디가 꼬여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합격생들은 그게 트레이닝이 다 됐어요. 합격생 답안지를 보면은요 정말 정확하게 써놨어요. 짧은 문장으로 간략하게 쓰는 분도 계시고 긴 문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답을 쓸 때 답 쓴 거를 보면은 저처럼 써놨어요. 제 답의 특징은 여기 굉장히 논리적인 거죠. 이 문제에서 묻고 이유가 무엇이다. 굉장히 원인과 결과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왜? 답안지를 읽는 분들은 똑똑한 분들이 읽고 그 답안지를 봤을 때 아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게 너무 보이고 정확한 키워드들과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야 점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석이에요. 그렇게 다 쓰는 분들은 수석 합격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명심하실 거. 첫 번째, 지금 수업 내용이 제가 많잖아요. 문제도 많이 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자꾸 낙심하시지 말라. 자꾸 슬럼프 갈 때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갈 길이 멀어요. 꾸준히 가셔야 돼요. 그런 분이 성공해요. 갈 때처럼 흔들리면 손해예요. 자꾸 방황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좀 세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꾸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금 답을 쓰실 때 뭐 이제 제가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답을 쓰실 때 채점자가 굉장한 전문가들이 내 답을 꼼꼼히 읽어본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트레이닝을 해나가셔야 되고 그 선생님들은 문제를 읽는 과정 정확하게 읽고 그걸 읽고 초안을 해서 정확한 답을 답안지에다가 쓰는 거 그리고 한 문제당 2분 30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내에 답을 그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저기 뭐 IQ 150 넘는 천재들이나 가능하지 나는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선생님들 개인 지도하고 막 이러고 상담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합격 영상 찍잖아요. 이제 요 강의 듣고 계시겠지만은 합격 영상 찍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친구분들이 또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합격 영상 찍은 거 보고 열받아갖고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이 임용을 붙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합격 영상 찍은 거 보니까 걔가 나보다 공부 훨씬 못했어. 학교 다닐 때 예를 들면은 아니 얘가 쟤 학점 되게 낮은 애인데 내가 쟤보다 훨씬 잘했는데 뭐야 나는 못할까 봐 망설이고 있는데 쟤는 붙었어? 뭐야? 막 열받아갖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합격생이 막 천재라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공부 못한 친구는 붙어가지고 합격 영상 찍고 있는데 그보다 공부 훨씬 잘한 나는 어떡하지 아직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본인 나이 많다고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합격 수기 쓴 분들 중에는 나이 50 넘어서 합격해가지고 합격 수기 쓴 거 제 카페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 나이가 50 넘었습니다. 이 말은 안 써놨어요. 아셨죠? 그 말을 안 써놓고 그냥 일상적으로 써놨는데 그거 쓴 분들 중에는 50세 넘어서 붙은 분들도 있어요. 제 수강생 중에도 50세 넘어서 붙은 분들도 꽤 돼요. 네, 그리고 제 수강생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병설이나 단설 이런데 그 기간제 교사로 갔다가 도전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왜? 어떤 도전이냐면 50세 넘어서 임용 붙어가지고 발령받아서 오신 분을 보고 용기를 내서 와 50세 넘어서도 붙어도 되네? 그럼 나도 해도 되겠는데? 이래갖고 도전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일병행 유감함 초수합격생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해주시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거를 막 좌절하고 공부 하루 못했다고 막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갈대처럼 자꾸 흔들리면 안 되고 쭉 나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이제 3월이 다 가고 4월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연팩 선생님들에게도 또 개인지도 선생님들에게도 더 많은 과제 양과 더 많은 그런 이제 학습 양을 또 이제 막 이제 쏟아부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럴 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할 때 이제 서울대학교 애들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믿어요. 공부를 잘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지금 아는 건 나중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서울대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두뇌라면.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책을 보실 때 그냥 잊어버릴까봐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내 뇌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쭉쭉쭉 지나가세요. 그래서 회독수를 늘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막 한 페이지 가지고 낑낑대다가 공부를 포기해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페이지 가지고 낑낑대고 그러지 말고 쭉쭉쭉 진도를 빼세요. 그래서 한 10회독 빨리 쭉 올려버리세요. 그러면은 답안지 써지는 거나 이해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대생들 얘기하고 공신들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특징은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려요. 아는 거를 또 보고 있고 지금 모르는 거 봐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는 거를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막 뇌를 재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집중이 되게 잘 될 것 같지만 지금 공부 집중 엄청 잘 됐어요. 지금 잘 되는 거지 조금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리고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 잘 되는 시간에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 또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것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내가 수험 공부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나의 하루는 막 48시간이 되었어. 그렇지가 않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시간은 자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더구나 일병행이고 이러면 공부 시간이 더 적겠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빨리. 어떻게 집중하셔야 되냐면 벼락치기 하듯이. 선생님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해보셨잖아요. 벼락치기 할 때 공부 양이 초인적인 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벼락치기 하듯이 쫙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절대량도 물론 많아야 되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마다. 근데 공부량이 적어도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붙어요. 공부량이 적어도. 그래서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집중해가지고 빨리빨리 진도를 빼세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많은 자료를 드리잖아요. 그거를 모조리 다 컴퓨터처럼 외워라.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자료를 더 조금 드리겠죠. 네, 그래서 그 자료마다 어떤 거는 달달 외워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쭉 한번 읽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한 번 읽은 게 기억이 나서 문제를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인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저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여러 버전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그냥 한 번 읽어보고 지나갈 자료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걸 다 외울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은 못해요. 그런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 이거 외워야 되는지
저거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될 것은 얇은 암기장. 그거는 다 외우시기 바래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자꾸 낙심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안지를 채점자가 읽는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어떤 분들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학점이 낮은 친구도 붙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붙고 그리고 일병행 유감암 초수생도 붙고 그리고 시간이 없는 분들도 붙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붙기 때문에 그 선생님 누가 내년에 붙을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누가 발령받아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잠시 후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